안녕하세요, 닥터인입니다. 환절기가 되면서 이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 닥터인에서는 이 알레르기 비염 증상부터 치료 방법까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조민호 선생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이 비염 때문에 코도 많이 막히고 콧물도 질질 나고 이런 증상들, 코 막힘 계속 있는 증상들 비염 맞죠? 예,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가지 증상이 있는데 콧물, 재채기, 가려움, 그리고 코막힘 네 가지 증상이 주된 증상이고요. 그 네. 외에 다크서클이라고 부르는 그 알레르기 그림자라는 형태의 네. 그 눈밑이 어두워지는 형태가 나타나기도 하고 코를 자꾸 비비게 되거나 그 콧등에 주름이 생기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비염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알레르기라는 것 자체가 어떤 원인 물질이 그 항원이라고 하는데 그 항원과 반응을 해서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알레르기 비염에서는 코 안에서 일어나는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해서 네. 아까 말씀드린 콧물, 재채기, 코막힘 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가 또 네. 괜찮아졌다가 네. 아니면 어릴 때는 없었는데 좀 심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런 건 또 체질에 뭐 영향이 있는 건가요? 성인이 되면서 약 20%에서는 비염 증상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고 네. 유소화기에 그 새로운 항원에 노출이 되면서 새로 비염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이유는 이 요즘 환절기의 꽃가루 때문일까요? 비염 환자의 약 80% 가까운 수에서 진먼지 진드기의 양성을 보이고요. 그 외에 꽃가루, 강아지나 고양이 털, 그리고 바퀴벌레, 곰팡이 등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 알레르기 검사를 하게 되면 어떤 항원의 반응을 강하게 보이는지 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치료 방법 첫 번째는 회피요법인데 원인이 되는 물질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효과는 확실하게 있지만 네. 현실적으로 회피가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약물 치료는 첫 번째로는 먹는 약이 있는데요. 가장 흔하게 쓰이는 약이 항히스타민제, 네. 그리고 주로 콧물, 재채기, 가려움에 효과를 보이지만 코막힘에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코막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비점막 수축제를 사용하거나 코에 뿌리는 이와 같은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프레이 중에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 녹색은 모메타손 그 성분이고요. 연보라색은 시클레소니드 성분입니다. 두 가지 모두 스테로이드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각각 그 약간의 다른 성분이긴 하지만 스테로이드 제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공통점이고요. 그리고 각각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처방하고 있습니다. 네. 스테로이드 스프레이의 장점은 스테로이드라는 성분 때문에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코 점막에서만 흡수가 되기 때문에 전신 흡수가 거의 없고 네. 그래서 부작용이 거의 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좀 사용할 때 주의점이 따로 있을까요? 꾸준히 사용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교과서적으로는 네. 고개를 약간 숙인 상태에서 숨을 잠시 멈추고 이 분무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지금 하나요? 네. 한번 해주시면. 비염 증상을 일으키는 코 안의 구조물들이 네. 그 코 가운데로 기점으로 했을 때 양쪽 벽에 있기 때문에 스프레이를 코에 넣고 약간 눈 쪽으로 약간 눈 쪽으로 약간 외측으로 틀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저는 오히려 약간, 가운데를 네. 조준했었거든요. 그렇게 돼도 약간 묻을 수는 있는데 네. 뒤로 다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효과보다는 이제 그 다른 불편함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넣고 넣어야 되나? 선생님 비염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넣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넣고 약간 틀어서 네. 이렇게 뿌리면 됩니다. 네. 이렇게 그런 누르듯이.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네. 바로 닫아도 돼요? 닦진 않았어요? 네, 알코올 솜으로 닦아주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대로 알려주신 것 같아요. 비염도 없으신데 직접 선보여 주셨는데 저녁에 한번 사용하라고 하셨는데 네. 특히 저녁에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저녁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알레르기 반응이 콧물, 재채기 등은 아침에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 네. 코막힘은 알레르기 반응 중에서 후기 반응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오후부터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뿌려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이 약들은 병원에 직접 가서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 보여드린 제품들은 병원에서 처방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네, 최근에는 이 약국에서도 비염 치료제가 많이 나와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네, 대표적인 그 일반 판매 그 스프레이가 그 비점막 수축제인데요. 코 내부의 혈관을 수축시켜서 일시적으로 코막힘을 해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필요에 의해서 단기간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네. 일주일 이상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약물성 비염이라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비염 치료제로 그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비염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고 이런 경우에 치료가 오래 걸리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심해서 사용하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상생활 하면 이제 직장인분들, 학생분들 네. 약 먹고 좀 졸리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시거든요. 안 졸리는 약도 있을까요? 네, 졸음이 오게 되는 약제는 주로 항히스타민제로 인한 것인데 네. 항히스타민제를 세대별로 나누는데요. 제일 처음 나왔던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졸림 부작용이 심했었는데 네. 2세대 혹은 3세대 항히스타민제는 부작용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몇몇 약제들은 비행기 조종사들이나 수험생들이 복용할 수 있을 정도로 졸음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진료 보실 때 그런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적절한 약을 처방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먹는 약과 뿌리는 약 얘기 들어봤거든요. 둘 중에 뭐가 더 효과적일까요? 서로 보완적인 부분이 있고요. 중등도 이상의 증상이 있을 때 항히스타민제와 네. 이 스프레이로 1차 약제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물 많이 네. 생각하시거든요. 네, 네. 소금물을 코로 씻어내면 네네. 좀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진짠가요? 그 물에는 전해질이 없기 때문에 네. 일반 소금물로 하게 되면은 농도를 정확히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 삼투압 때문에 코 점막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염수로 하시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식염수는 이제 몸을 이루고 있는 수분과 성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점막 손상이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알레르기 비염에 식염수 세척을 사용하는 것의 의미는 코 점막에 붙어 있는 알레르기 항원 물질을 씻어내 줄 수 있고 또는 희석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통해서 알레르기 비염 증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약물 치료 하게 되면 네. 최소 좀 어느 정도 기간을 잡아야 좀 호전이 될 수 있을까요? 코막힘이 심하지 않고 콧물 재채기만 있는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만 사용하면서 경과를 보고 치료 기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등도 이상의 코막힘까지 동반된 경우에는 초기 2주 동안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치료 2주가 됐을 때 증상이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코 내시경으로 들여다봤을 때 호전을 보이는 중이라고 하면 스프레이만 유지하면서 경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이거 영구적으로 좀 완전히 낫기는 힘든 거죠? 근본적인 치료를 찾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면역요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면역요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그 항원들과 접촉을 해서 다음에 다시 이 항원을 만났을 때 과민 반응을 보이게 되는 그러니까 즉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게 되는 현상을 감작이라고 합니다. 네. 그 면역요법이라는 것은 이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탈감작을 유도해서 알레르기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원인을 교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좀 근본적인 치료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황원이 어떤 건지 좀 제대로 알아야지 그 치료 효과를 네. 볼 수가 있겠네요. 피부 반응 검사하고 네. 그리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그 항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피부 반응 검사는 팔이나 등에 항원을 직접 떨어뜨리고 바늘로 찔러서 반응을 보는 방법이고 그리고 피 검사는 혈액 검사를 해서 약 한 90여 가지의 항원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수술 치료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인 개념은 비염 증상과 가장 관련이 많은 구조물, 그러니까 코 안에서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합의갑계라고 하는 구조물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 합의갑계를 잘라내는 방법을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일부를 절제하거나 합의갑계를 전기로 소작하거나 아니면 고주파를 이용해서 합의갑계 내부를
소작하는 방법 등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 재발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수술 후에 비점막이 재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시간이 흐르면 다시 비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좀 예방을 하면 고통을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일상생활에서 어떤 부분 좀 조심하면 좋을까요? 네.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대부분 그 반응을 보이는 진먼지 진드기와의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네. 천으로 된 침구나 소파 등을 청소를 자주 하고 네. 그리고 환기도 자주 하고 그 세탁할 수 있는 것들은 60도 이상의 그 고온으로 세탁하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진먼지 진드기는 그 습도가 높을 때 잘 증식하기 때문에 습도를 45% 이하로 유지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온도도 20도 이하로 유지하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20도 이하로 유지하면 너무 추워서 실제로는 좀 하기가 네. 어렵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코세척도 항원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면에서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꽃가루 달리는 그 봄 시기에 음, 비염이 그때 심해지는 분들은 그 시기가 되기 전에 미리 이러한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